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간접 노무비와 IT 인프라 비용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2021년 1분기 분담금 전액 감면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한국마이스협회 등 관련 업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사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문자 채팅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롯데호텔이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세종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산학협력 장학 프로그램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터키항공이 건강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10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자,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뭐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재택으로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업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가 2021년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이런 컨설팅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시라는 그런 이제 모집 내용인데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인사 노무 및 IT 분야 컨설턴트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요. 그리고 재택근무 도입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재택근무 운영 규정, IT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무료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 전액 무료로 되고요. 신청은 3월 26일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나 5월 중에 추가적으로 또 모집이 되는데요. 재택근무 컨설팅 기간은 총 12주입니다. 이게 이제 12주는 이제 시범 운영하는 그 기간도 포함이 되는데, 간접 노무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IT 인프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또 하면 관련한 사업하면 이제서 좀 혜택 지원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그 재택근무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여행사분들 많이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첫 소식으로 뽑은 건데요. 물론 그게 있습니다. 현재 뭐 관련법상 임대료 또 아끼려고 해서 사무실을 이렇게 막 주소지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명히 기업들도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거기다 그건 놔두고 일단은 뭐 재택근무하는 쪽으로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십시오. 예. 자,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 운영의 부대 비용 절감되고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가 된다고 주최 측은 밝혔는데요. 신청 자격은요, 중소 중견 기업으로 업종 무관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 재택근무 컨설팅 PMO에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처와 그 다음에 관련 서식 내용 양식 뭐 신청 양식 이런 게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이왕 재택근무를 하겠다라면 이거에 같이 참여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이제 아마 세상이 재택근무로 많이 좀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해 거의 2분기부터인가 아마 분담금 면제했는데 올해도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2021년도 1분기 협회 분담금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담금은 이제 뭐 업체에 따라 좀 다르지요. 그래서 평균 서울 지원 한 12만 원 정도 되고 뭐 중국 전담 여행사도 비슷한 수준인데 액수도 액수지만 이번에 또 우리가 단돈 10원이라도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주고 협회도 배려해줘서 참 여러 가지로 뭐 아무튼 없는 것보다 낫죠 이런 제도가. 그래서 분담금 관련 문의 사항은요 한국여행협회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문의하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마이스협회가요 지난 5일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두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면적당 인원 제한이 강화됐죠. 그리고 단계별 행사 개최 인원이 현행보다 크게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크게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마이스 산업이 우리 여행업과 마찬가지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됐지요. 그래서 사실 뭐 5인 이상도 모이는 게 금지가 됐기 때문에 마이스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 그러니까 마이스 행사는 여행이 재개돼도 쉬운 게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이스가 사실 좀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뭐 행사 취재 같은 거 가는 것도 사실 마이스라고 보시는데 해외 그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금 끊겼잖아. 하지만 여행이 회복돼도 당분간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 이상 감소됐대요. 그리고 국제회의업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73% 정도 감소했대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안은 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 경제 부분임을 고려해서 행사 개최 시 인원 제한 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단계별 시설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요. 예, 자세한 거는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개편안에는 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누락돼 있으며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인원이 제한돼서 1단계보다 그러니까 뭐 인원이 좀 제한된 부분들 이런 현행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마이스 협회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마이스 행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마이스 행사 개최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화해서 방역 지침 수준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지요. 자, 하지만 뭐 이러한 노력에도 뭐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 개편이 됐는데 지금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예. 마이스 산업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티웨이 항공이요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쉽고 빠른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서비스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제도 간편해져야 돼요. 복잡하면 예전에 막 이런 게 한참 시작될 때는 결제하는데 몇 단계를 거쳤어. 근데 이것마저도 최근에는 결제가 간편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0월 고객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인 티웨이 페이를 처음 도입했고 이번에 스마일 페이와 제휴를 통해서 개편된 모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전에 티웨이 페이는요 결제 수단을 새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스마일 페이에 가입된 고객은 추가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요 등록된 모든 결제 수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티웨이 페이로 결제하면 스마일 캐시 0.3%가 적립되고 지금 1%도 아니고 0.4%는 좀 너무하네. 예. 기존에 적립된 스마일 캐시도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티웨이 페이 개편을 기념해서 뭐 프로모션도 하는데요. 프로모션 다 좋은데 이런 좀 적립률 좀 많이 높여주세요. 0.3%가 뭡니까? 예? 무슨 저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티웨이 항공 소식이 들어와 있고, 티웨이 항공이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네요. 보니까.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그다음에 토스, 페이코,
페이팔, 유니온페이 등 여러 가지 그 결제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예. 이런 것들 비용은 항공사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데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시가 이번에 2021년 SMA 신규 회원사 총 18개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SMA가 뭐냐면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의 약자입니다. SMA. 요게 이제 그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1년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이스 민관 협력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관광 그리고 마이스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규 회원 가입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네요. 비대면 마이스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4차 산업 기술을 앞세운 이른바 무브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무브 요거를 비롯해서 루북 요거는 뭐냐면 업체명인데 호텔 연회장 플랫폼 및 온라인 마케팅 그룹이고 그 다음에 보이스루라는 그룹도 있는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소싱을 통한 컨퍼런스 자막 서비스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예. 이거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SMA 회원사 간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스몰 앤 럭셔리 기업 회의 인센티브 단체 유치에 집중하는 DNG 투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총력을 다하는 PCO, 그 다음에 전시 운영사들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업체명들 다 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관광기업 스타트업 무슨 우리 한국관광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숙박 플랫폼 이런 게 주였어. 트렌드였고.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스 관련한 업체들,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어요. 그런 게 하나의 추세 변화라면 추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관광벤처기업 지금 그 모집이 끝났나? 3월 며칠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더 영역도 확대되고 있고 아이디어도 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제 뭐 숙박 플랫폼은 나올 대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스 관련한 연계해서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들이 추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4시간 국내 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거 있죠? 아실 겁니다. 관광통역 안내 전화 1330 1330입니다. 139가 1339는 코로나19 그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관광 안내 통역 안내 서비스는 1330이 9일부터 문자 채팅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음성으로 했어. 이게 뭐 주요 국가 통역해주거든요.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음성 말고 문자로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CF 그 있었잖아요. 그 CF 저 노래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점차 주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번에 문자 채팅 관광 안내 서비스 선보였는데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요.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된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는 이제 간체와 번체 두 개 다 되고 총 5개 언어로 제공이 됩니다. 문자 채팅을 통한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전화로만 이루어지던 기존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청각 장애인도 실시간 관광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 서비스는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관련 홈페이지에서 여행 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1330 관광 안내를 검색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요.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비짓 코리아라는 요거
서비스와 라인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합니다. 자, 문자 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지겠지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지역관광 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올 상반기 중에 오픈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야, 이 한국의 이 스마트 관광이 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 글로벌 4위라고 하는데, 야, 이건 뭐 4위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진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특히 공적 업무, 그러니까 공무원들 분께서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뭐 요즘에는 뭐 그 우리 뭐지요, 그 LH 거기 뭐 지금 그걸로 지금 말이 많고 우리 온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는데, 솔직히 우리 관광 분야, 특히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문체부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른 부서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특히 우리 진짜 칭찬 못 받아 많이. 예. 저희도 맨날 비판만 하고 뭐 잘못됐다 뭘 좀 제대로 하라 이러는데, 사실 그건 이제 뭐 더 잘해 달라는 그런 그 격려의 얘기입니다. 또 저희는 또 이렇게 비난이래 비판하는 게 임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또 한국관광공사도 우리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유럽의 유명한 그 관광 선진국 가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 좀 그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의 뭐 이런 문자 채팅이나 음성 서비스로 그렇게 통역 서비스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돼요. 예,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박수 한번 치자고. 예. 아무튼 자, 오늘 소식 저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저희 라이브 방송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내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